안녕하세요. 시니어 만세입니다. 부모님 치매이십니까? 중풍이십니까? 파킨슨병이십니까?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십니까? 식사도 혼자 못하십니까? 그럼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요양원비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요양원비 월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등급 받으면 월 3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68만 원이 절약됩니다.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급 못 받습니다. 그럼 월 200만 원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어떻게 잘못 준비할까요? 방문조사 날 평소에는 혼자 못 일어나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긴장해서 혼자 일어납니다. 등급 못 받습니다. 인지검사 받을 때 평소에는 날짜도 헷갈리는데 검사라고 집중해서 정확하게 다 맞춥니다. 등급 못 받습니다. 조사자가 가족한테 물어봅니다. 어르신 혼자 식사하십니까? 가족이 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시간 좀 걸리지만 혼자 드세요. 실제로는 가족이 매일 떠먹여주는데 말이죠. 점수 낮아집니다. 작년 한 해에만 이렇게 잘못 준비해서 등급 못 받은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지금도 매달 200만 원씩 자비로 내고 계십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박영애 씨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78세,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평소에 날짜도 헷갈리고 가족 이름도 가끔 못 알아봅니다. 인지검사 받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박영애 씨가 대답했습니다. 12월 26일이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사라고 긴장해서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등급의 판정 받았습니다. 치매 환자인데도 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매달 요양원비 200만 원을 자비로 내고 계십니다. 이순자 씨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82세 중풍 환자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아들이 매일 일으켜줘야 합니다. 방문조사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가 긴장한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못하는데 말이죠. 조사자가 그걸 봤습니다. 혼자 일어나시네요 하고 체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등급 예상했는데 5등급 받았습니다. 매달 45만 원어치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매면 당연히 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조사날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건강한 걸로 보여서 좋은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 못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조사자가 물어보면 가족이 대신 대답해도 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99%가 이걸 모르고 조사를 받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몰랐어요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인지검사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가족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전부 다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대로 준비하시면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하나라도 놓치면 매달 200만 원씩 날립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장 큰 함정이 뭘까요? 방문조사 날 평소보다 잘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혼자 못 일어납니다. 아들이 매일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집에 옵니다. 공단 조사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합니다.
잘 보여야지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혼자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절대 못하는데 말이죠. 조사자는 뭘 볼까요? 혼자 일어나시네요. 체크합니다. 조사표에 기록합니다. 일어나기 가능. 점수가 낮아집니다. 일어나기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도움받는데 조사 날 딱 한 번 혼자 일어났다고 점수를 못 받는 겁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흘리고 떨어뜨립니다. 가족이 떠먹여줍니다. 조사 날은 어떻게 될까요? 집중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흘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조사자가 봅니다. 혼자 식사 가능하시네요. 체크합니다. 또 점수 못 받습니다. 세수, 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가족이 다 해줍니다. 조사 날은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하니까 긴장해서 억지로 합니다. 조사자가 봅니다. 혼자 하시네요. 또 점수 못 받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3등급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5등급 받습니다. 심하면 등급에 받습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3등급으로 요양원 가면 월 21만 원 냅니다. 5등급으로 요양원 가면 월 12만 원 냅니다. 그럼 5등급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인 부담금만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서비스 차이는 3등급은 월 105만 원어치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은 월 60만 원어치 서비스만 받습니다. 차이가 월 45만 원입니다. 집에서 방문 요양받으면 이 차이가 큽니다. 3등급은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5등급은 하루 2시간만 옵니다. 등급에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비 월 200만 원 전액을 냅니다. 3등급 받았으면 월 21만 원인데 등급에 받으면 월 200만 원입니다. 차이가 월 179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1년이면 2148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7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1480만 원입니다. 조사 날 딱 한 번 긴장해서 잘했다고 10년간 2억 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조사자는 평소 모습을 모릅니다. 조사 날 본 모습만 기록합니다. 평소에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 본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사자가 가족한테 물어봅니다. 어르신 혼자 옷 갈아입으십니까?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가족이 매일 입혀줍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시간 좀 걸리지만 혼자 하세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해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화장실 가십니까? 실제로는 가족이 부축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벽 잡고 천천히 가세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요, 혼자는 위험합니다. 저희가 항상 부축해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시간 걸리지만 합니다. 이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 착해서 손해봅니다. 많은 가족들이 착합니다. 부모님을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점수 못 받습니다. 등급 낮아집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봅니다.
그렇다고 과장하면 안 됩니다. 걸을 수 있는데 못 걷는 척하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CCTV 확인합니다. 이웃 증언도 듣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합니다. 걸리면 5년간 신청 금지입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과장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평소보다 잘하지도 마십시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도움받는 건 도움받는다고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방문조사 날 가장 큰 함정은 이겁니다.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하는 것. 가족이 착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하면 등급 못 받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손해봅니다. 평생 손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가족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등급 받습니다. 그래야 매달 수백만 원 아낍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몇 개나 있을까요? 5개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에가 있습니다. 1등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1등급은 체중증입니다. 거의 누워만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습니다. 대소변도 조절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수로는 95점 이상입니다. 월 한도액이 얼마일까요? 160만 원입니다. 요양원 가면 본인 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월 32만 원입니다. 2등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2등급은 중증입니다. 상당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가끔 일어나지만 혼자는 어렵습니다. 점수로는 75점에서 95점 미만입니다. 월 한도액은 135만 원입니다.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월 27만 원입니다. 3등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3등급은 중등도입니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는 것, 걷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 갈아입기, 씻기 같은 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수로는 60점에서 75점 미만입니다. 월 한도액은 105만 원입니다.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월 21만 원입니다. 4등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4등급은 경증입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혼자 합니다. 하지만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같은 것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점수로는 51점에서 60점 미만입니다. 월 한도액은 75만 원입니다.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월 15만 원입니다. 5등급은 어떤 상태일까요? 5등급도 경증입니다.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혼자 하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로 치매 초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점수로는 45점에서 51점 미만입니다. 월 한도액은 60만 원입니다. 요양원 본인 부담금은 월 12만 원입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뭘까요? 치매 환자를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점수는 45점 미만입니다. 원래는 등급 A인데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 등급을 줍니다. 월 한도액은 17만 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는 뭘까요? 45점 미만이면서 치매도 없으면 등급 A입니다.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요양원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등급별로 정리하겠습니다. 1등급 월 한도 160만 원, 본인 부담 32만 원. 2등급 월 한도 135만 원,
본인 부담 27만 원. 3등급 월 한도 105만 원, 본인 부담 21만 원. 4등급 월 한도 75만 원, 본인 부담 15만 원. 5등급 월 한도 60만 원, 본인 부담 12만 원.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 17만 원. 등급의 월 한도 0원, 본인 부담 200만 원. 보셨습니까? 등급 차이가 엄청납니다. 등급 차이 손실 계산해 보겠습니다. 3등급과 등급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등급 요양원비 월 21만 원. 등급의 요양원비 월 200만 원. 차이가 월 179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2,148만 원입니다. 5년이면 얼마일까요? 1억 7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2억 1,480만 원입니다. 3등급과 5등급 비교해 보겠습니다. 3등급 월 한도 105만 원. 5등급 월 한도 60만 원. 차이가 월 45만 원입니다. 본인 부담금 차이는 9만 원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등급은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5등급은 하루 2시간만 옵니다. 2시간 차이입니다. 1등급과 3등급 비교해 보겠습니다. 1등급 월 한도 160만 원. 3등급 월 한도 105만 원. 차이가 월 55만 원입니다. 1등급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3등급은 부분 도움만 필요합니다. 상태가 심각할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같은 거요. 둘째,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셋째,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보험이든 지역보험이든 피부양자든 상관없습니다. 넷째, 거주입니다. 한국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총 6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방문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 후 30일 이내에 등급이 나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2달 정도입니다.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개월 늦으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등급이면 월 200만 원 자비로 냅니다. 3등급 받았으면 월 21만 원인데 말이죠. 1개월 늦으면 179만 원 손해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방문조사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 기능 12개 항목,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양치질, 목욕, 식사,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 조절, 소변 조절, 인지 기능 7개 항목, 단기 기억, 날짜 인지, 장소 인지, 나이와 생년월일, 상황 판단, 의사소통, 행동 변화 14개 항목, 망상, 환청과 환각, 우울, 불안, 공격 행동, 배회, 수면장애 같은 것들, 간호처치 9개 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도뇨관 관리, 욕창 간호 같은 것들, 재활 10개 항목, 관절 운동, 근력 강화 같은 것들, 이 모든 걸 점수로 매깁니다. 점수별로 등급이 어떻게 나올까요? 95점 이상 1등급, 75점에서 95점 미만 2등급, 60점에서 75점 미만 3등급, 51점에서 60점 미만 4등급, 45점에서 51점 미만 5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인지 지원 등급,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아님 등급에 보셨습니까? 45점이 갈림길입니다. 45점 넘으면 5등급이라도 받습니다.
45점 못 넘으면 치매 아닌 이상 등급A입니다. 1점 차이로 갈립니다. 44점이면 등급A입니다. 45점이면 5등급입니다. 1점 차이로 등급A와 5등급이 갈립니다. 등급A면 월 200만 원 자비입니다. 5등급이면 월 12만 원 부담입니다. 1점 차이로 월 188만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방문조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애가 있습니다. 등급 차이로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1점 차이로도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문조사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야 매달 수백만 원 아낍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틀린 겁니다. 첫 번째 오해. 치매면 무조건 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인데 당연히 등급 나오겠지.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았는데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치매 진단 받았다고 무조건 등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문조사입니다. 인지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여도 점수 못 받으면 등급A입니다.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박영애 씨를 다시 보겠습니다. 78세, 경증 치매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치매니까 등급 나오겠지 생각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했습니다. 방문조사 날이었습니다. 조사자가 왔습니다. 인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인지검사 과정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박영애 씨는 평소에 날짜를 잘 헷갈립니다. 어제가 며칠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사 날은 어땠을까요? 낯선 사람이 질문합니다. 검사라는 걸 압니다. 긴장합니다. 집중합니다. 12월 26일이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평소에는 이런 계산 못합니다. 하지만 조사 날은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93이요. 또 맞췄습니다. 거기서 7을 또 빼면 86이요. 또 맞췄습니다. 10문제 중 8개를 맞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3개도 못 맞춥니다. 하지만 검사라고 긴장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8개를 맞췄습니다. 조사자는 그걸 봤습니다. 인지기능이 괜찮으시네요. 체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0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등급의 판정. 박영애 씨와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인데 왜요?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았는데요.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공단의 대답입니다. 인지검사에서 10문제 중 8개를 맞으셨습니다. 인지기능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등급A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다 헷갈리는데요. 방문조사 당일 결과가 기준입니다. 평소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박영희 씨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매달 요양원비 200만 원을 냅니다. 전액자비로 냅니다. 5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월 12만 원인데 말이죠. 매달 188만 원 더 내고 계십니다. 6개월 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6개월간 1128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치매 환자도 검사 때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평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점수를 못 받습니다. 등급애가 나옵니다.
치매면 무조건 등급 나온다. 99%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오해. 조사날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건강한 걸로 보여서 좋은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자한테 좋게 보여야지. 건강하고 밝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지.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 인상이 좋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못하는데 조사날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수를 못 받습니다. 등급이 낮아집니다. 또는 등급애가 됩니다. 이순자 씨 사례 다시 보겠습니다. 82세 중풍 환자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아들이 매일 일으켜줍니다. 3등급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방문조사 날이었습니다. 방문조사 당일입니다. 조사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사받으시는 거니까 잘 보이셔야 해요. 혼자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는 아들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못하는데 말이죠. 조사자가 봤습니다. 혼자 일어나시네요. 조사표에 체크했습니다. 일어나 앉기 가능.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질문도 이어집니다. 어르신 혼자 식사하십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혼자 드세요. 실제로는 흘리고 떨어뜨려서 가족이 떠먹여줍니다. 하지만 아들은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사자가 체크했습니다. 식사 가능. 또 점수 못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0일 후 결과가 왔습니다. 5등급. 3등급 예상했는데 5등급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사 날 혼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혼자 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얼마일까요? 3등급 월 한도 105만 원, 5등급 월 한도 60만 원, 매달 45만 원어치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1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2,700만 원입니다. 잘 보이려고 했다가 수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줬어야 합니다. 혼자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가족도 정확하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일으켜드립니다. 그랬으면 3등급 받았을 겁니다. 조사 날 잘하면 좋다. 99%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오해. 한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 못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등급에 받으면 포기합니다. 한번 떨어졌는데 또 신청해봤자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그래서 그냥 매달 200만 원씩 냅니다. 평생 냅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재신청은 조심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태가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재신청하면 또 등급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재신청해야 할까요?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6개월 전에는 혼자 걸었는데 지금은 못 걷습니다. 6개월 전에는 혼자 먹었는데 지금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면 재신청하십시오. 그럼 등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기록을 쌓으십시오. 재신청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계속 다니십시오. 진료 기록을 쌓으십시오.
치매약을 계속 처방받으십시오.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기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6개월 후에 재신청하십시오. 6개월 기다리는 동안 손실은 등급이면 월 200만 원 냅니다. 3등급 받았으면 월 21만 원인데 말이죠. 6개월이면 1074만 원 차이입니다. 이미 손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재신청해서 등급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낄 수 있습니다. 포기하면 평생 손해봅니다. 재신청 안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월 200만 원씩 냅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신청하십시오. 이의신청도 있습니다. 재신청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입니다.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의사소견서, 진료 기록 같은 걸 더 내는 겁니다. 재심사를 받습니다. 성공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재신청과 이의신청 중 뭐가 나을까요? 이의신청이 빠릅니다. 90일 이내니까요. 하지만 성공률이 낮습니다. 재신청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 못한다. 99%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오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치매면 무조건 등급 나온다? 틀렸습니다. 인지검사 잘 답하면 등급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 날 잘하면 좋다? 틀렸습니다. 평소보다 잘하면 점수 못 받습니다. 등급 낮아지거나 등급에 받습니다. 셋째, 한번 탈락하면 재신청 못한다? 틀렸습니다. 재신청 가능합니다. 상태 악화되면 언제든 신청하십시오. 99%가 이 3가지를 모르고 신청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등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손해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등급 받습니다. 그래야 매달 수백만 원 아낍니다. 실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박영애 씨는 누구일까요? 박영애 씨 78세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십니다. 아들 부부, 손자와 함께 삽니다. 언제부터 이상했을까요? 2년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밥 먹었어? 30분 후에 또 물어봅니다. 밥 먹었어? 어제 일을 기억 못 하십니다. 어제 어디 갔었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병원 다녀왔잖아요. 그랬어? 기억이 안 나십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증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 단계예요. 약을 드시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치매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치매면 등급 받을 수 있대. 등급 받으면 요양원비 지원받는데 병원에서도 말해줬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해보세요. 신청했습니다. 아들이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썼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의사소견서를 냈습니다. 치매 진단 받으셨으니까 등급 나올 거예요.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박영애 씨와 아들은 기대했습니다. 방문조사 날이 왔습니다. 신청하고 3주 후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조사 나온대요. 잘 받으셔야 해요. 조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조사 잘 받으실 수 있을까?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때? 요즘도 날짜 자주 헷갈리세요. 아까도 오늘이 며칠이냐고 3번 물으셨어요.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치매니까 당연히 등급 나오겠지. 조사 당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자가 왔습니다. 중년 여성 조사자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자가 박영애 씨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장기요양 조사 나왔어요. 박영애 씨는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긴장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거구나. 잘해야 하는데. 신체 기능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박영애 씨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도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자가 체크했습니다. 옷 갈아입기는 혼자 하세요? 네, 합니다. 평소에도 혼자 갈아입습니다. 인지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조사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며칠이에요? 박영애 씨는 평소에 날짜를 자주 헷갈립니다. 아침에도 며느리한테 3번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야? 하지만 지금은 어땠을까요? 긴장해서 집중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질문합니다. 검사라는 걸 압니다. 박영애 씨가 집중했습니다. 며칠이지? 아까 달력 봤는데 12월이고 26일이었나? 12월 26일이요. 정확히 맞췄습니다. 조사자가 놀랐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박영애 씨는 평소에 이런 계산 못합니다. 숫자 계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검사입니다. 집중해서 생각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93이지. 93이요. 맞췄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거기서 7을 또 빼면 평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93에서 7을 빼면 86이구나. 86이요. 또 맞췄습니다. 조사자가 계속 체크했습니다. 10문제를 받았습니다. 단기 기억 문제, 날짜 문제, 장소 문제, 계산 문제, 총 10문제를 받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개도 못 맞춥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검사라고 긴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집중했습니다. 10문제 중 8개를 맞췄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자가 말했습니다. 네, 조사 끝났어요. 결과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자가 나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잘 대답했어. 날짜도 맞췄고 계산도 했어. 아들이 기뻤습니다. 잘하셨네요. 치매인데 등급 당연히 나오겠죠. 30일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박영애 씨는 평소대로 지냈습니다. 날짜를 자주 헷갈렸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날 하루만큼은 집중했던 겁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한 달 후 우편이 왔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급의 판정,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 치매인데?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받았는데?
다음 날 아들이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인데 등급회라니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았어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인지검사 결과를 보니까요. 10문제 중 8개를 맞으셨어요. 인지기능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들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날짜도 못 맞춰요. 아침에도 오늘이 며칠이냐고 3번 물으셨어요. 조사 날만 우연히 잘한 거예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방문조사 당일 결과가 기준입니다. 평소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당일 인지기능이 괜찮으셨습니다. 그럼 재신청은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변화가 없으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6개월이나요? 네, 그동안 병원 기록을 계속 쌓으시고요. 상태 변화를 기록해 두세요. 6개월을 어떻게 버틸까요? 아들은 막막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등급이 없으니 전액을 내야 합니다.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입니다. 3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월 21만 원인데요. 5등급이라도 받았으면 월 12만 원인데요. 등급회라서 200만 원 전액을 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박영희 씨는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들이 매달 200만 원을 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600만 원을 냈습니다. 6개월 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총 1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박영희 씨가 후회합니다. 박영희 씨는 가끔 말씀하십니다. 그날 긴장해서 잘 대답했나 봐. 평소처럼 헷갈렸어야 했는데. 아들도 후회합니다. 검사 전에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나 손해일까요? 6개월 후 재신청해서 5등급이라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6개월간 얼마나 손해일까요? 등급에 월 200만 원, 5등급 월 12만 원, 차이가 월 188만 원입니다. 6개월이면 1128만 원입니다. 인지검사 잘 답했다가 1128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재신청 준비 중입니다. 지금 박영희 씨는 병원에 매달 갑니다. 치매약을 계속 처방받습니다. 진료 기록을 쌓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재신청할 때 제출할 겁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방문조사 날 긴장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인지검사 받을 때 평소처럼 하라고 할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할 겁니다. 집중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박영애 씨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치매여도 등급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검사 잘 답하면 점수 못 받습니다. 긴장해서 집중하면 평소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급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치매이십니까? 장기요양 신청하시겠습니까? 방문조사 준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지검사 어떻게 받게 하시겠습니까?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긴장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등급 받습니다. 그래야 매달 수백만 원 아낍니다. 박영희 씨처럼 1128만 원 손해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실제 사례입니다. 이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순자 씨는 누구일까요? 이순자 씨 82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십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삽니다. 1년 전 일입니다. 1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얘야, 일어나지질 않아. 아들이 놀라서 병원에 모셨습니다. 병원 진단입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중풍입니다.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입원 치료하셔야 합니다. 한 달간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지냈습니다. 퇴원은 했지만 혼자는 어렵습니다. 일어나려면 누가 일으켜줘야 합니다. 걸으려면 부축해줘야 합니다. 아들이 매일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루 일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들이 일으켜드립니다. 화장실 가실 때 아들이 부축해드립니다. 옷 갈아입으실 때 며느리가 도와드립니다. 식사하실 때 며느리가 떠먹여드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아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닙니다. 회사 가기 전에 어머니를 일으켜드립니다. 퇴근하고 와서 또 돌봐드립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돌봅니다.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알게 됐습니다. 회사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중풍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해봐. 등급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와. 요양원도 갈 수 있어. 아들이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상태면 3등급은 받겠네. 기대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청서를 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냈습니다. 중풍 환자시면 등급 나올 거예요.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방문조사 전화가 왔습니다. 신청하고 2주 후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조사 나와요. 조사 받으시는 거니까 잘 보이셔야 해요. 건강하게 보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은 착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수였습니다. 조사 전날입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또 말했습니다. 내일 조사 받으시는 거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해보세요. 좋게 보이셔야 해요. 이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는 아들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조사 당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조사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 조사자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자가 이순자 씨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누워 계시다가 아들이 오면 일으켜달라고 하십니다. 조사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안 돼요. 일으켜줘요라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해보세요. 이순자 씨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혼자 해보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오른손으로 침대를 짚었습니다. 왼손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끙끙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사 날입니다. 아들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좋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조사자가 봤습니다. 어머, 혼자 일어나시네요. 조사표에 체크했습니다. 일어나 앉기 가능.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매일 아들이 일으켜주는데 말이죠. 아들도 옆에서 봤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시네. 평소에는 절대 못 하시는데? 하지만 기뻤습니다. 건강해 보이시니까 좋겠다. 착각이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사자가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옷 갈아입으세요? 실제로는 며느리가 매일 갈아입혀 드립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지만 혼자 하세요. 착한 마음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사자가 체크했습니다. 옷 갈아입기 가능. 또 점수 못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혼자 식사하십니까? 실제로는 며느리가 떠먹여 드립니다. 손이 떨려서 혼자 먹으면 다 흘립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면 드세요. 조사자가 체크했습니다. 식사 가능. 또 점수 못 받았습니다.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혼자 화장실 가십니까? 실제로는 아들이 부축해 드립니다. 혼자 가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벽 잡고 천천히 가세요. 조사자가 이해했습니다. 아, 벽 잡으면 가능하시구나. 체크했습니다. 또 점수 낮아졌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자가 말했습니다. 네, 다 봤어요. 결과는 한 달 안에 우편으로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자가 나갔습니다. 아들이 기뻤습니다. 어머니 혼자 일어나시는 거 봤어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하셨어요. 건강해 보이셨어요. 3등급은 나오겠죠? 기대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이순자 씨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혼자 옷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혼자 밥 먹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일 돌봤습니다. 조사날 딱 하루만 힘을 냈던 겁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한 달 후 우편이 왔습니다.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5등급 판정. 5등급? 3등급 기대했는데 5등급이 나왔습니다.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중풍인데 왜 5등급이에요? 3등급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조사 당일 혼자 일어나셨어요. 가족분께서 혼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등급 나왔습니다. 아들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절대 혼자 못 일어나요. 조사 날만 긴장해서 힘낸 거예요. 저희가 매일 일으켜 드려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방문조사 당일이 기준입니다. 조사 당일 혼자 일어나셨으니까요. 5등급이 맞습니다. 아들이 후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평소대로 못 일어나시게 했어야 했는데 잘 보이라고 했던 게 실수였어요. 며느리도 후회했습니다. 제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할 걸. 할 수 있다고 한 게 잘못이었네요. 차이가 얼마일까요? 3등급과 5등급 차이가 얼마일까요? 3등급 월 한도 105만 원, 5등급 월 한도 60만 원, 차이가 월 45만 원입니다. 방문 요양받으면 이 차이가 큽니다. 3등급은 하루 4시간 요양보호사가 옵니다. 5등급은 하루 2시간만 옵니다. 2시간 차이입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월 45만 원 차이. 1년이면 540만 원입니다. 5년이면 2,7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5,400만 원입니다. 조사날 딱 한 번 긴장해서 일어났다가 10년간 5,400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순자 씨는 지금 집에 계십니다. 5등급으로 방문 요양을 받고 계십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루 2시간만 옵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이 돌봅니다. 3등급이었으면 하루 4시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신청 고민 중입니다. 6개월 후 재신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혼자 못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가족도 정확하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일으켜 드립니다. 이순자 씨가 말씀하십니다. 그날 괜히 일어났나 봐. 힘내지 말고 그냥 있을 걸. 아들도 후회합니다. 제가 잘 보이라고 한 게 실수였어요. 평소대로 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교훈이 뭘까요? 이순자 씨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조사날 긴장해서 평소보다 잘하면 안 됩니다. 둘째,
가족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셋째,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넷째, 못하는 건 못한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사날 가족이 뭐라고 대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 걸리지만 합니다. 틀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벽 잡고 갑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중풍이십니까? 혼자 일어나지 못하십니까? 장기요양 신청하시겠습니까? 방문조사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가족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습니다. 그래야 매달 수십만 원 아낍니다. 이순자 씨처럼 10년간 5,400만 원 손해보지 마십시오. 방문조사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등급 못 받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신청 자격부터 확인하십시오.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 확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노인성 질병이 뭘까요? 치매, 중풍, 파킨슨병, 치매성 질환 같은 겁니다. 본인이나 부모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 넘으셨습니까? 아니면 노인성 질병이 있으십니까? 상태 확인.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합니다. 혼자 못 일어나십니까? 혼자 못 드십니까? 혼자 못 씻으십니까? 6개월 이상 이런 상태이십니까? 그럼 신청 가능합니다. 보험 확인.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보험이든 지역보험이든 괜찮습니다. 피부양자도 괜찮습니다. 건강보험증 있으십니까? 그럼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확인. 한국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병원 진단서를 준비하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점수를 더 받습니다. 특히 치매는 의사 진단이 필수입니다.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까운 병원에 가십시오.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어디든 괜찮습니다. 치매 의심되면 신경과가 좋습니다. 중풍이면 재활의학과나 신경과가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검사합니다. 치매 검사나 신경학적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견서를 써줍니다. 비용은 얼마일까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아깝다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박영애 씨 사례 기억하십니까? 소견서 없어서 등급 못 받으면 월 200만 원 자비로 냅니다. 1만 원 아끼려다 월 200만 원 손해봅니다. 반드시 받으십시오. 세 번째, 최근 6개월 병원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왜 중요할까요? 병원 기록이 있으면 점수를 더 받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판단합니다. 병원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병원에 다니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십시오. 진료 기록을 쌓으십시오. 약 처방을 받으십시오. 특히 치매약은 계속 처방받으십시오. 3개월이라도 기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평소 못하는 것들을 메모하십시오. 왜 메모해야 할까요? 조사날 가족이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자가 물어봅니다. 어르신 혼자 옷 갈아입으십니까? 가족이 대답해야 합니다. 평소에 못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잘못 대답합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무엇을 메모할까요? 옷 갈아입기 혼자 못한다. 가족이 매일 도와준다. 세수하기 혼자 못한다. 가족이 해준다. 양치질 혼자 못한다. 목욕 절대 혼자 못한다. 가족이 씻겨준다. 식사 흘리고 떨어뜨린다. 가족이 떠먹여준다. 일어나 앉기 혼자 못 일어난다. 가족이 일으켜준다. 화장실 혼자 못 간다. 부축해줘야 한다. 대소변 조절 못한다. 기저귀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메모하십시오. 종이에 쓰십시오. 조사 날 보면서 대답하십시오. 5번째, 방문조사 날짜를 잘 잡으십시오. 언제 연락이 올까요?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연락 옵니다.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날짜를 제한합니다. 날짜 조정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제한받은 날짜가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날로 조정해 줍니다. 어떤 날로 잡아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로 잡으십시오. 조사받을 때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답해야 하니까요. 둘째, 본인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좋습니다. 건강한 날보다 평소 모습에 가까운 날이 좋습니다. 6번째, 가족이 어떻게 대답할지 연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 이순자 씨 사례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시간 걸리지만 혼자 하세요. 천천히 하면 되세요. 벽 잡고 가세요. 전부 틀렸습니다. 올바른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도와드립니다.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항상 부축해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조사 오기 전날 가족끼리 연습하십시오. 질문 예상해서 대답 연습하십시오. 혼자 식사하십니까? 아니요, 흘리고 떨어뜨려서 저희가 떠먹여 드립니다. 혼자 옷 갈아입으십니까? 아니요, 저희가 매일 갈아입혀 드립니다.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7번째, 인지검사 준비하십시오. 치매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검사가 뭘까요? 날짜 묻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계산 묻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기억 묻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평소처럼 답하십시오. 평소에 날짜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하십시오. 평소에 계산 못하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긴장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박영애 씨 사례 기억하십니까? 긴장해서 집중했다가 다 맞췄습니다. 등급에 받았습니다. 가족이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조사 전날 부모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내일 조사 나와요. 긴장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십시오. 8번째, 조사 당일 옷차림 신경 쓰지 마십시오. 평소 입는 옷 그대로입니다. 평소에 잠옷 입고 계시면 잠옷 그대로 계십시오. 평소에 편한 옷 입고 계시면 그대로 계십시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화장도 안 하십시오. 평소에 화장 안 하시면 조사 날도 안 하십시오. 건강하고 밝아 보이면 안 됩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9번째, 증상 과장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수 있는데 못 걷는 척하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척하면 안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걸립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이웃한테 물어봅니다. 저 어르신 평소에 어떠세요? 병원 기록 확인합니다. 병원에서는 걸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CCTV가 있으면 확인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5년간 신청 금지됩니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하지 마십시오.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평소 모습 정확히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10번째, 재신청 준비도 미리 하십시오. 왜 미리 준비할까요? 등급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등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재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할까요? 병원에 계속 다니십시오. 진료 기록을 쌓으십시오. 상태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3개월 전보다 더 악화됐다. 6개월 전에는 걸었는데 지금은 못 걷는다. 이런 기록을 만드십시오. 언제 재신청할까요? 등급에 받으면 6개월 후에 재신청하십시오. 5등급 받았는데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재신청하십시오. 상향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10가지 체크리스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확인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6개월 이상, 병원 진단서 준비 의사 소견서 꼭 받기, 병원 기록 확인 6개월 진료 기록 확보, 평소 못하는 모습 메모 종이에 써서 준비, 방문조사 날짜, 가족 함께 있을 수 있는 날, 가족 역할 연습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기, 인지검사 준비 긴장 말고 평소처럼, 옷차림 평소 입는 옷 그대로, 증상 과장 금지 평소 모습 정확히, 재신청 준비 병원 기록 계속 쌓기. 이 10개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급 못 받습니다. 등급 낮게 받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손해봅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개 다 확인하셨습니까? 하나씩 체크하십시오. 종이에 적으십시오. 조사 전날 다시 확인하십시오. 조사 당일 다시 확인하십시오.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개만 제대로 준비하면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실행입니다. 5단계만 따라하십시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병원 방문 예약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십시오.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요? 가까운 병원에 가십시오. 치매 의심되면 신경과가 좋습니다. 중풍이면 재활의학과나 신경과가 좋습니다. 파킨슨병이면 신경과입니다. 병원에 전화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진료 예약하고 싶습니다. 의사소견서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언제 가야 할까요? 가능한 빨리 가십시오. 이번 주 안에 가십시오. 늦으면 매달 손해봅니다. 등급이면 월 200만 원 자비로 냅니다. 일주일 늦으면 50만 원 손해입니다. 검사 받으십시오. 병원에 가면 검사를 받습니다. 치매 검사, 신경학적 검사 같은 걸 합니다. 의사가 진찰합니다. 의사소견서 받으십시오. 검사 끝나고 의사한테 말씀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 신청용 소견서 주세요. 의사가 소견서를 써줍니다. 비용은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입니다. 받으십시오. 소요 시간. 병원 예약하는데 5분 걸립니다. 병원 방문하는데 1시간 걸립니다. 총 1시간 정도입니다. 오늘 전화하십시오. 둘째, 장기요양 신청하십시오. 의사소견서 받으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어디 가서 신청할까요? 2곳 중 한 곳에 가십시오. 첫째, 주민센터.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데 가십시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세 가지 준비하십시오. 첫째, 신분증. 둘째, 의사소견서. 셋째, 도장 또는 서명.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가면 신청서를 줍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입니다. 작성하십시오. 어려우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제출하십시오. 신청서 작성하고 의사소견서 내십시오. 접수됩니다.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십시오. 1577-1000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내해 줍니다. 소요시간 주민센터 방문 30분, 신청서 작성 15분, 총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번 주 안에 하십시오. 셋째, 평소 못하는 것들을 메모하십시오. 왜 메모해야 할까요? 방문조사 날 가족이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모 없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잘못 대답합니다. 점수 못 받습니다. 무엇을 메모할까요? 종이를 꺼내십시오. 표를 만드십시오. 항목 혼자 가능? 누가 도와주나? 어떻게 도와주나? 이렇게 표를 만드십시오. 항목별로 적으십시오. 옷 갈아입기. 혼자 못함. 며느리가 도와줌. 매일 아침 갈아입혀줌. 세수하기. 혼자 못함. 아들이 도와줌. 매일 씻겨줌. 양치질. 혼자 못함. 며느리가 해줌. 목욕. 절대 혼자 못함. 며느리가 씻겨줌. 일주일에 2번. 식사. 흘리고 떨어뜨림. 하루 세끼다. 며느리가 떠먹여줌. 일어나기. 혼자 못 일어남. 아들이 일으켜줌. 매일 아침 저녁. 걷기. 혼자 못 걸음. 부축해야 함. 벽 잡아도 위험함. 화장실. 혼자 못 감. 아들이 부축함. 항상 함께 가야 함. 대소변. 조절 못함. 기저귀 사용. 하루 5번에서 6번 갈아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좀 어렵다 너무 애매합니다. 혼자 못한다 정확합니다. 가끔 도와준다 애매합니다. 매일 도와준다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소요시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하십시오. 평소 어떻게 돌보는지 이야기하십시오. 전부 다 적으십시오. 넷째, 가족끼리 회의하십시오. 누가 모여야 할까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전부 모이십시오. 아들, 며느리, 딸 다 모이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첫째, 메모한 내용 공유하십시오. 어머니가 이렇게 못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맞죠? 확인하십시오. 둘째, 역할 분담하십시오. 방문조사 날 누가 집에 있을 거예요? 누가 대답할 거예요? 정하십시오. 셋째, 대답 연습하십시오. 혼자 식사하십니까? 질문 받으면 아니요, 흘리고 떨어뜨려서 저희가 떠먹여 드립니다. 대답하기. 연습하십시오. 주의사항 공유하십시오. 가족 전부가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시간 걸리지만 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소요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방문조사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하십시오. 다섯째, 방문조사를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언제 연락 올까요?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연락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방문조사 나가겠습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 조정하십시오.
제안받은 날짜가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날은 가족이 집에 없는데요. 다른 날 가능한가요? 조정 가능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날로 잡으십시오. 전날 준비하십시오. 조사 전날 밤 준비하십시오. 메모한 종이 꺼내십시오. 다시 확인하십시오. 가족끼리 대답 연습하십시오. 어르신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내일 조사 나와요.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당일 아침, 평소 입는 옷 그대로 계십시오. 화장 안 하십시오. 깔끔하게 차려입지 마십시오. 평소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사 중, 긴장하지 마십시오.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평소 못하는 건 못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가족은 메모 보면서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조사 후, 조사 끝나면 30일 기다립니다. 우편으로 결과가 옵니다. 등급 확인하십시오. 5단계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병원 방문 예약 오늘 5분. 2단계 장기요양 신청 이번 주 45분. 3단계 평소 모습 메모 1시간. 4단계 가족회의 30분. 5단계 방문조사 준비조사 전날 30분. 총 3시간 정도면 됩니다. 관련 제도 3가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제도 1.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장기요양보험 등급받으면 본인 부담금 내야 합니다. 3등급이면 월 21만 원, 5등급이면 월 12만 원.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전액 면제입니다. 누가 해당될까요? 생계급여 받는 분들입니다. 의료급여 1종도 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50% 감면입니다. 예시, 김영자 씨 3등급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 월 21만 원 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월 0원 냅니다. 차이가 월 21만 원입니다. 1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소득, 재산 기준 확인합니다. 기준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일까요? 각 구청,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무료로 치매 검진해 줍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치매 의심되면 가십시오. 무료입니다. 어떤 도움이 될까요? 치매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할 때 도움됩니다. 치매 진단받으면 장기요양 신청 안내해 줍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본인 사는 구청에 전화하십시오. 치매안심센터 어디 있나요? 물어보십시오. 안내해 줍니다. 또는 보건소에 전화하십시오. 셋째, 등급에 받으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십시오. 어떤 제도일까요? 장기요양 등급 못 받아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취약노인, 소득, 건강상태 확인합니다. 기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일까요? 안전 확인 서비스. 매일 전화나 방문해서 안전 확인합니다. 생활교육, 건강관리, 영양관리 교육해줍니다. 일상생활 지원, 병원 동행, 장보기 도와줍니다. 장기요양과 차이가 뭘까요? 장기요양보다 서비스 범위가 좁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급에 받았으면 이것이라도 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신청서 작성하십시오. 3가지 제도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0원, 치매안심센터 무료 치매 검진 예방 프로그램, 노인 맞춤 돌봄 등급에 받았을 때 대안 서비스. 이 3가지 확인하십시오. 해당되면 신청하십시오.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 정리하겠습니다. 5단계 실행하십시오. 병원 예약, 장기요양 신청, 평소 모습 메모, 가족회의, 방문조사 준비, 관련 제도 3가지 확인하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늦으면 50만 원 손해봅니다. 1개월 늦으면 200만 원 손해봅니다. 지금 전화하십시오. 병원 예약하십시오. 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3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방문조사 날 평소보다 잘하면 등급 못 받습니다. 긴장해서 혼자 일어나면 점수 못 받습니다. 인지검사 집중해서 다 맞추면 등급에 받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십시오. 둘째, 가족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점수 낮아집니다. 시간 걸리지만 합니다. 틀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아니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희가 매일 도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셋째, 등급 차이로 매달 수백만 원 차이 납니다. 3등급과 등급의 차이 월 179만 원. 10년이면 2억 1,480만 원입니다. 박영애 씨처럼 인지검사 잘해서 등급에 받으면 6개월간 1,200만 원 자비로 냅니다. 이순자 씨처럼 긴장해서 혼자 일어나면 10년간 5,400만 원 손해봅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신청 안 하면 매달 돈 날립니다. 등급 못 받으면 월 200만 원 자비로 냅니다. 일주일 늦으면 50만 원 손해입니다. 한 개월 늦으면 200만 원 손해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당장 2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병원에 전화하십시오. 5분 걸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진료 예약하고 의사소견서 받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약하십시오. 이번 주 안에 가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십시오. 1577-1600입니다. 10분 걸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내 받으십시오. 필요한 서류 확인하십시오. 지금 전화하십시오. 내일 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하지 마십시오. 영상 끝나면 바로 하십시오. 1개월 늦으면 200만 원 날립니다. 주변에 어르신 계십니까? 치매 환자 계십니까? 중풍 환자 계십니까? 이 영상 공유하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등급받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게 도와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요양원 선택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요양원 구별하는 법, 나쁜 요양원 피하는 법, 요양원비 아끼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시니어 복지 정보 계속 올리겠습니다.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